하늘을 달리다. 오늘은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아처의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처는 최근 6월 말부터 주가가 무섭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6월 18일 3불까지 하염없이 내리던 주가는 6월 20일 이후 반등세를 그리면서 무려 50%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회복한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슈 때문입니다. 첫째, 6월 20일 샌프란시스코 5개 지역을 연결하는 항공 네트워크 모빌리티 계획 발표. 둘째, 7월 2일 스텔란티스의 0.5억 불 추가 투자 발표. 셋째, 7월 3일 아크의 40만 주 매수 소식. 하나씩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6월 20일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5개 거점 구축 계획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우스 샌프란시스코, 나파, 산호세, 오클랜드, 리버모어를 연결하는 버티포트를 구축하는 계획이었는데요. 아처에서 제시한 사진을 보면 각각 거점을 차량으로 이동 시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를 단 1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이 교통체증이 많은 대도시에선 거의 교통혁명과 같은 수단으로 보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사우스 샌프란시스코의 부동산 업체인 킬로이와 오이스터 포인트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오이스터 포인트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 위에 버티포트를 설치해서 해상항공 허브로 이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부동산 업체와 연계되어 개발되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협업을 진행하는 킬로이 리얼티는 미 서부 해안을 중심으로 오피스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규모가 큰 리츠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사업에 들어갔다는 것은 UAM과 부동산 가치의 상관관계가 꽤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UAM이 헬기와 다르게 버스, 지하철, 택시와 같이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셈인데요. 버티포트를 중심으로 관광, 상권, 업무지구가 연결된다면 향후엔 역세권 범위에 버티포트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금은 UAM 업체들의 매출 수익원을 승객 이용료 정도로만 보고 있지만 상업시설과의 복합개발을 통해 임대수익이나 상업 매출 같은 부가적인 수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크루즈 업체인 카니발의 경우 입장 판매 수익의 65%, 그리고 기타 상업 판매 수익이 35% 정도로 생각보다 상업 판매 수익이 작지 않습니다. 물론 크루즈선은 선내에 오래 머물면서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이번 계획과 같이 관광지 중심의 버티포트가 설치되고 다양한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간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7월 1일 발표한 아처의 전략 파트너 스텔란티스의 5,500만 불 추가 투자 발표 소식입니다. 스텔란티스는 아처의 전환비행 테스트 달성 후 5,500만 불 어치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주당 3.16불에 총 1,700만 주를 매입하여 지분 20%까지 확대되었는데 이 발표로 8.7% 넘게 상승했습니다. 스텔란티스는 아처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제품 설계와 상용화 개발뿐만 아니라 코빙턴에 짓고 있는 공장 건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연간 최대 650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춘 초대형 제조시설로 건설 중인데 여러 생산 기술을 스텔란티스로부터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처가 어디까지 외주를 주고 나머진 직접 제조할지는 알 수 없지만 최적의 생산 효율성을 뽑아내는 데는 자동차 제조 프로세스만 한 게 없기 때문에 스텔란티스의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처의 CEO인 아담 골드스테인은 스텔란티스의 아처에 대한 헌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스텔란티스 CEO 칼로스 타바레스의 전략적 비전과 변함없는 지원 덕분에 우리는 함께 도시 교통을 재정의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인 접근성을 제공하여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스텔란티스가 아처에게 적극적인 건 사실 본진이 흔들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의 작년 북미 판매량은 151만 대로 2% 넘게 감소하면서 북미 시장에서 4위 자리도 현대차에게 내주었는데요.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가릴 거 없이 지속적인 판매 부진이 이어지면서 스텔란티스 내부적으로도 돌파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UAM이란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은 스텔란티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신사업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꾸준히 아처에게 지분 투자와 생산 기술 전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처가 기체 양산까지는 스텔란티스의 지원 아래 무난하게 성공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체 개발이 중단될 만큼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지만 않는다면 스텔란티스로부터 꾸준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도 아처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는 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캐시우드의 아크 ETF에서 60만 주 가까이 매수한 뉴스입니다. 아크는 7월 5일 기준 아처의 주식을 2,200만 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아처 지분의 약 10% 정도 수준입니다. 스텔란티스를 제외하고 기관 투자자로선 가장 많은 아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크가 최근 상승세인 테슬라를 판매하고 아처를 매수하면서 포트폴리오 조정 종목으로 아처를 선택한 의미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아크 ETF 내 보유 비중은 각각 ARKK ETF 1.1%, ARKQ ETF 3.2%로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테슬라가 15% 이상 차지하는 아크 ETF에서 비중을 넓혔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록 금리 인상 시기에 소형 기술주 중심인 아크 ETF가 실적이 나빴다곤 하나 미국 내에서도 아직 주목받고 있는 돈나무 누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아처가 앞으로 성과를 더 보여준다면 아크의 추가 매수가 주가에 큰 바람을 넣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처는 조비에 비해 아직 UAM 산업의 대장주로 평가받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치고 올라갈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비가 조금이라도 FAA 형식 인증이 지연되거나 수직 계열화 작업이 틀어진다면 아처에게 더 많은 관심이 쏠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비와 함께 아처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이번 주 UAM 관련 기업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UAM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그린 한 주였습니다. 먼저 조비는 등락폭이 컸지만 4.8불대를 벗어나 5.1불대까지 상승했는데요. 아처에 비하면 큰 상승이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내부자 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위에 보이시는 이 두 가지 하락 구간이 매도 구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매도량 자체가 크진 않고 세금 납부 목적의 매도였기 때문에 납득하지 않는 내부자 매도는 아니지만 이번 주처럼 흐름이 좋은 장세에 이런 매도 소식이 들려 아쉬운 한 주가 되었습니다. 릴리움은 유상증자 이후 주가가 회복하는 흐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0.7불대로 하락하던 주가는 이번 주 0.85불대까지 회복했는데요. 악재 이슈가 이제 끝이 났고 7인승 시제기 기대감만 남은 지금 조금씩 회복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아처의 최근 불같은 상승 이유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엔 더욱 알찬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